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초경제 수학 특강 제5장 함수와 그래프 이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프 이동과 함수 표현 나와 있는데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f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각 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위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왼쪽 오른쪽 이동을 시키려고 합니다. 형태는 바뀌지 않고요. 자, 그럼 첫 번째 x축으로 n씩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요, 그러면 요 n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n-x-n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씩 평행 이동시킨다 그러면요, 이 꼭지점이 원래 0과 1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0이 아니라 2와 1로 약간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2씩만큼 이동했어요. 그럼 새로운 x라는 것은 기존의 x에다가 2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더해준 겁니다. 결국 새로운 x로 우리가 기존의 x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2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뭐 크게 많이 경작에선 쓰지 않을 테니까 그냥 뭐 함수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x, 이상한 x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x에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2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기존의 x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기존의 x는 요 x-2 해서 집어넣어서 뭐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살짝만 느낌만 가져가세요. 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과 1이 되는 건데 y축으로 상방으로 2만큼 위로 이동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요 y축 방향으로 위로 상방 이동, 형태는 바뀌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y 대신에 y-2를 대입해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번이 이제 결론이 되는 겁니다. x축으로 n, y축으로 m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되면 y축으로 m이니까 마이너스 m 집어넣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n 집어넣어서 그냥 함수관계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봐주시고요. 자, 함수의 사칙 연산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함수도요 가감승제 해가지고 똑같이 숫자 계산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어떤 함수에다가 상수를 여기다 곱한다라고 할게요. 함수 fx가 있는데 a배 해서요, a를 앞에다 곱해준 거야. 그러니까 숫자 5가 있으면 거기다가 a가 2면 2배 해주는 것처럼 함수가 있으면 a가 2면 2배만큼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 여기요, 삼성전자가 노동을 L만큼 투입하면 산출량, 생산량 Q를 얻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상정을 합시다. 자, 경작 관행에 따라 생산함수는 생산을 나타낼 때 Q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Q는 QL 이렇게 F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종속 변수의 값으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썼습니다. 함수 관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 루트 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기업이 생산물이 모두 가격 P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Q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총수입을요 TR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토탈 레버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P와 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Q라는 함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fx에다가 a를 곱해준 것처럼 여기 Q에다가 Q는 4 루트 L이잖아. 그래서 P를 곱해주는 거야. P에다가 Q는 4 루트 L.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의 관계를 보면 요 A에 해당하는 게 요 P만큼 여기에 A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따라오셨죠? 얘가 바로 뭐다? 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f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4루트 L이라는 fx가 있는데 거기다가 a배 해주는 것처럼 p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총수입 함수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서 거기다 이제 총 비용을 빼면 그게 바로 이윤 함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원리는 잘 몰라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총수입은 P 곱하기 Q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냥 그것만 아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예, 근데 살짝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R이라는 것은 노동 투입량 L과 판매 가격 P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생산량 Q와 판매 가격 P의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총수입이야, 총수입. 총수입을 표현할 때 이윤 극대를 달성하는 그땐 총수입이 필요하거든.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잖아요. 그 아무튼 총수입이 Q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Q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Q에 대한 함수로 해서 P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현재 기업은 어떤 걸 결정하냐면 야, 우리 기업이 몇 개를 생산해야지 과연 총수입을 뭐 극대화하거나 이윤 극대화를 하겠니? 이렇게 하면은 Q에 대한 함수가 Q가 우리의 관심사니까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되고요.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수입을 봐야 되는데 야, 몇 명의 노동자를 채용해야지 이윤을 극대화하겠니? 총수입을 극대화하겠니? 이런 걸 얘기하면 노동에 대한 L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할 겁니다. 노동을 투입해서요. 우리 연쇄 합성 함수 생각하시면 돼. Q를 생산하고 Q를 생산해가지고 TR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근데 나의 관심사가 Q와 TR이 관심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TR은 이렇게 Q에 대한 함수인데 Q가 또 L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냥 요걸 놔둬서 L을 놔두고 Q에 대한 함수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그냥 총수입이 관심이다. TR, 토탈 레버뉴입니다. 근데 L에 대한 함수로 직접 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L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L로 표현한 거야. 저 P는 뭡니까? P는 고정된 상수. 1이라고 해도 되고 10이라 하면 없어지잖아. 그럼 10이면 40 루트 L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P가 10이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로 표현하면 이게 10Q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L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40 루트 L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여기 보시면 Q로 표현하거나 L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로 표현하거나 L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총수입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총수입에서요, 총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비용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됩니까? 요거를 볼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비용은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니까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거 경제학적 얘기입니다. 혹시 들으셨는데 뭐야 지금 함수 배우는데 내용이 어려워. 경제학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생산비는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과 관련된 건데 물건 만드는 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살짝 아이디어만 말씀드리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요. 기업이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기업이 생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만든 걸 갖고 시장에 내다 팔죠. 내다 팔면 이렇게 총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TR을 얻게 된다고요. 그럼 이 총수입을 얻게 된 다음에 기업이 이 물건을 만든 요걸 이제 판매해서 돈을 벌었잖아. 그래서 달러 돈을 벌어들였어. 그럼 물건을 벌어들인 대가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노동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야, 노동자 몇 명 썼니? 거기다가 노동의 가격을 곱해주는 거야. W가 웨이지에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준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제공하는 노동 여기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을 썼으면 500만 원을 쓰게 된 거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라고 하면 이러한 전자칠판 같은 거를 만약에 내가 3개를 도입을 했어. 근데 전자칠판 하나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짜리 하는 전자칠판을 내가 3개를 도입했으니까 2 곱하기 300 하면은 6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노동에 대한 가격이다. 노동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총 비용이 되는 거야. 요게 자본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노동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자본의 가격은 이렇게 뭐 고정돼 있다, 300으로 고정돼 있다 상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300이라고 고정을 시킨 것이고 발생하는 총 비용은 노동 비용 더하기 자본 비용 300. 그래서 요게 이제 노동 비용이고 요거 300은 고정된 자본 비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작에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함수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총 비용은요 우리가 요거 보시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다 보면 총 비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W 곱하기 L 더하기 30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심사가 P가 그냥 고정된 상수면 10을 집어넣고요. 뭐 L도 그냥 요 W도 그냥 고정된 상수야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얼마 주어져요. 뭐 2 집어넣으면 그냥 다 계산을 할 수 있죠. L에 대한 함수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요 저는요 Q에 대한 함수로 쓰고 싶습니다 하면은 여기 TR이 PQ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TC도 Q에 대한 함수로 써 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쓰면 돼요? 그치, 앞에 생산함수의 관계 있잖아. 여기 보시면 요거 주어져 있었잖아요. Q는 4 루트 L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관심사가 L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Q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야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얼마나 해. 요거는 경제학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참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L을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L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 L 대신 Q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6 여기 많이 우리 경작에서 합니다. Q의 제곱 플러스 3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 300이죠. 300 이렇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초점을 잡으시면 위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윤이라는 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이윤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뭐에 대한 함수로 쓴 거냐 하면 L에 대한 함수로 쓴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R도 L에 대한 함수로 쓰고요. TC도 L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써서 우리가 나중에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노동량 이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의 관심사는 노동이 아니라 Q가 관심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 Q 여기 있죠. 여기 Q 있잖아. 그러면 이윤극대를 달성하는 Q가 관심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Q에 대한 함수 빼기 TC도 Q에 대한 함수 요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취지가 무슨 뭐 역함수를 구해라 합성함수를 구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거 이건 관심 없어요. 우리 경작에선. 관심 있죠. 근데 우리 수험 경작이나 그냥 우리가 앞으로 경작, 미시, 원론에서는 뭐 큰 관심은 없어요. 단순히 요거 표현하는 법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윤이 노동에 대한 함수냐 Q에 대한 함수냐에 따라서 원하는 변수의 영향을 받는 걸로 바꿔서 전환시킬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리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생산 요소까지 연결해가지고 되게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근데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함수의 덧셈과 뺄셈 fx와 gs가 있으면 이걸 더하거나 빼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윤이다라고 하면 이 이윤 함수는 지금 L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P
WL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데 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거야. 빼는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빼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바로 명시적으로 노동이 이제 부각되어 있는 거야. 저기요, 저는 W랑 P도 변수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어져 있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P가 뭐 10으로 주어져 있고요. W가 뭐 1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걸 다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파이는 자, P가 10이니까 40 루트 L 빼기 W가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L 마이너스 30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게 L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미분을 하지 않았는데 최종 노동량을 구하세요. 그럼 노동으로 미분해서 제로가 되면은 이온극대를 달성하는 노동은 몇 명이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은근히 이게 여기까지는 잘 나오게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이 관심사가 아니라 이온극대를 달성하는 Q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TR에서 T3를 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TR, 이게 P 곱하기 Q죠. TC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P가 만약에 10이고 W가 1이면 하고 이렇게 주어진다니까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께서 상수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로 이렇게 고정돼 있게 되면은 자, 그럼 이윤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 이번에는 L이 아니라 Q로 설명하는 겁니다. P가 10이니까 10Q 마이너스 W가 1이니까 16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300 이렇게요. 아까와 차이점 보이시죠? 아까는 나의 관심사가 노동의 관심사야. 그래서 L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여기 L 보이시죠? 근데 나는 관심사가 이번에 Q가 관심사다 하면 이렇게 Q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떤 각각에 대한 함수를 더하거나 빼서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이유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걸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곱셈과 나눗셈 나와 있는데 fx랑 gx를 이렇게 곱하거나 이렇게 나누거나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함수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의 연산과 그래프 이동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만큼 이렇게 함수에다가 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가 3이야. fx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3배만큼 이 함수가 뻥 해서 뻥튀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게 되는 그거를 나타낸 거를요, 함수로 뻥 해서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fx랑 gx가 있을 때 두 함수를 합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요. 자, 지금 z라는 함수는 두 개를 합한 거야. 그럼 단순히 이걸 합하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x가 x 플러스 3이고요. gx가 1.5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단순히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2.5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니까 1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z라는 함수는요. 두 개를 합하는 것입니다 하면은요. 말 그대로 이 두 개를 합해서 y로 정리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빼기로 해가지고 이윤함수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는 거 그 원리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해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설명,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 것처럼 두 식을 더해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가볍게 그거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그래프 나타낸 거를 gx, fx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합하게 된 거 표현하고 있는데 뭐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요거는 그렇게 많이 우선 쓰여서 그림까지 그리지 않은 거니까 그냥 식으로 표현해서 그냥 더해가지고 정리를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만 주어진 경우에 그래프 이동에 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는 인과관계만 이렇게 나타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 중에서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수요함수 생각해 볼게요. 이 수요함수 하면 여러분들이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를 내가 사과야? x제가 사과야? 사과를 살까 말까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라고 쓸게요. Q라고 써도 되는데 사과의 가격이 있겠지. X가 사과면 사과의 가격도 영향 미칠 수 있고요. 다른 재화의 가격도 영향 미칠 수 있어. 아니면 기타 등등의 요인이 있을 거예요. 소득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사과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사과에 대한 테이스트,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전 디테일하게 더 썼어요. X가 사과하면 X 사과에 대한 Q, 퀀터티, 수량하면 그거의 D니까 디맨드, 퀀터티, 수요, 량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에 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타 다른 요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경작 시간에 좀 더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래프 축에 나타난 변수 간의 변동은 곡선 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상의 이동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나의 관심사가 px가 변했을 때 qx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관심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칠판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여기가 qx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px가 이렇게 돼요.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아형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함수 관계라는 게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px와 qxd의 관계가 이게 바로 함수 관계야. 마이너스 관계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수평축과 수직축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px가 변하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이만큼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서 올려다보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을 살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거기 대응되는 Q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는 PX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변해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을요. 수요량의 변화다. 양자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기타 요인 같은 거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소득이 있다고 할게요. 소득.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여기 PX 이외에 다른 요인이잖아. 그럼 내가 가격이 얼마? 1,000원이 있었는데 1,000원이었을 때 여기 보시면 1,000원이었을 때 내가 만약에 10개를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소득이 2배 올랐어. 그럼 1,000원일지라도 내가 20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점이 찍히는 거죠. 가격이 500원이었을 때는 내가 원래 20개 사려고 했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500원일 때 더 많은 양을 구입해요. 30개를 산다 합시다. 자,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X, 수직축이나 수평축에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각각의 X축, Y축에 나와 있는 요 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것인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요거는 경제학에서 다시 한번 조금 볼 거예요. 간단하게 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텐데요. 요 기타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시프트해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와 Q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들이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잖아요. 다른 변수가 이동하게 되면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프 축에 없는 변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야. P와 Q 이외에 다른 기타예요. 기타. 다른 요인이 만약에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양자를 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수요의 편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에 이렇게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수요량의 편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와 Q 이외에 여타, 다른 기타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합니다. 다시 강조해요. 우리 경제학에서 많이 할 건데 그래프 선상의 이동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변수, X축과 Y축에 있는 변수가 변화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요. 이 안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게 수요 함수를 제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힌트만 살짝 좀 드리면 아니 x에 대한 수요 함수에 영향 미칠 때 마이너스 px 플러스 5 이게 기타 절편이잖아. 그래서 뭐 마이너스 py라든가 플러스 3m 뭐 등등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직축에 나타나 있는 변수와 수직축에 나타나 있는 그리고 수평축에 나타나 있는 변수 얘와 얘와의 관계가 함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곡선상의 이동이고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외에 얘네들이 기타 요인이야. 그래서 다른 재화의 가격이라든가 소득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그냥 그대로 또 적용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1번은 넘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요거는 쓸 거야. 그래프를 수직으로 합하는 거, 수평으로 합하는 거 요거요. 요거는 스토리가 좀 더 들어가야 돼. 영혼 없이 그냥 수직으로 합하는 거, 수평이라는 건 뭐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가 이제 나중에 P와 Q로 이렇게 있으면 수평축이 Q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XY로 돼 있는데 우리는 PQ로 이렇게 많이 해서 쓸 겁니다. 그럼 수평으로 합한다 그러면 수평이 Q니까 Q로 이렇게 합해서 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수평으로 합한다 그러면 수평축이 Q가 되면 물론 여기서는 X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Q가 되면 Q로 정리해서 더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하긴 한데 XY로 하기보다는 PQ로 해서 우리 경작에서 많이 우리 수업 시간에 볼 거니까 참고만 우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통 일반적인 사용제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평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직으로 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살짝 넣어놨어요. 이제 수직이라 하면 P로 합하는 거잖아. 이게 공공재 같은 경우에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특성상 이걸 P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합한다. 네, 그런 것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 경제학 시간에 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다 경제학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한 약간 경제학의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철수의 수요 함수가 있고요. 수연이의 수요 함수가 있습니다. Q로 되어 있어요. 이때 철수와 수연이의 그 수요량을 합한다고 그랬어. 수요 함수를 도출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철수잖아. 철수에 대한 수요 함수를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수연이의 수요 함수예요. 수연이의 수요 함수를 더해서 요걸 합한 겁니다. 합해서 서메이션 이렇게 더한 거예요. 이건 이제 새로운 Q라고 할게요. 새로운 Q 해서 뭐 M이라고 할까요? 시장 전체 마켓이라 합시다. 그럼 철수에 대한 수요 함수 나타내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30 이게 함수의 더하기잖아. 마이너스 P 플러스 20 정리해주면 돼. 마이너스 3P 플러스 50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2번도 똑같아.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동일한 소비자가 10명.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철수와 수연이는 수요 함수가 다르잖아. 근데 만약에 똑같이 철수와 똑같이 생긴 손오공과 똑같이 생긴 애가 10명이 있다고 할게요. 머리카락 딱 뿌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시장 전체 수요 함수는 서메이션 Q를 하는 거와 똑같이 합하는 겁니다. 수요 함수가 다르게 되면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건데 물론 여기서는요.
수직축 절편이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약간 경작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10번 더 하세요라는 것은 10을 곱해주세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게 Q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Q로 정리해서 Q로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넘어가서 2분의 1 Q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0-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Q는 어떻게 됩니까? 2를 곱해주면 60-2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Q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 여기 Q가 이렇게 있으니까 Q로 정리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장 수요 전체를 나타낸다 그러면 10에다가 저거를 집어넣어요. 60-2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정리하시면 돼. 아무튼 요 마인드 요거 지금 나와 있는 2번 문제, 1번, 2번은 괜찮은 문제입니다. 우리 자세하게 많이 우리가 경작에서 보게 될 거예요. 살짝 느낌만 한번 예습 차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술의 시장 공급량이 Q고 가격 P 여타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정부가 주세로 병당 100원을 생산자한테 부과하면 이게 정부가 조세 부과했을 때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술이야, 술. 그래서 술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주세니까. 그럼 공급곡선 이렇게 있을 때 생산자한테 세금을 때리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생산자 곡선이 공급 곡선의 의미가 밑에서 뭐였냐면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이었어. 이만큼 비용이 더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만큼 텍스를 부과하는 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게 상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P로 정리를 해서요. 그 해설에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가볍게 할게요. 그리고 요것 좀 힘드신 분들은 놔두셔도 돼. 이게 경작에서 조세 부과했을 때 효과할 때 다시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함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T만큼 더해주는 건데 여기는 T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00원씩 더 받는 거야. 세금을 T만큼 더해준 거야. 그래서 그만큼 상방이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P로 정리해서 더하기 10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럼 요 P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2분의 1이니까 P로 정리합니다. 2를 곱해요. 그럼 P는 2Q 저거 마이너스 100 넘어가잖아.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00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얼마? 예, 저기 100원을 부과했어. 그럼 조세 부과 후의 가격은 P로 정리했잖아. 그럼 2Q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살짝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거야. 이거 약간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우상향하는 거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있는데 관람료가 7,000원, 관람객 수가 100만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FTA 협정에 따른 정부의 영화발전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발전기금이 그냥 텍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만큼 발전기금, 이 말이 기금이지 이제 세금인 거죠. 그러면 그때 새로운 균형점, 이전의 균형점 이거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취지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급곡선을 구하세요 하는 건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경작에서는요. 지금 얘기했던 간단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 그래프 문제 이렇게 하니까 그 취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작할 때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재 있잖아요. 공공재는 그 특성상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게, 가로수 같은 게 생기게 되면 한번 생산되면 누구나 혜택을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재는 그 특성상 수직의 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알아야지 좀 더 이해가 돼. 여기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튼 경작에서 이런 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직의 합이다. 수직축이 P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되니까 수직축이 P야. 그러니까 이거를 P로 정리해서 다 서메이션 하면 됩니다. 자, 근데 P로 잘 정리가 돼 있잖아. 그러면 PA라는 사람과 PB라는 공공재에 대한 수요를 더하면 되겠고요. 이걸 단순히 합하시면 돼. 물론 이제 이게 그 구간에 따라 굴절될 수는 있는데 합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한계 편익 곡선을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합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취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작 좀 하셨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해설도 거기 살짝 있으니까 아니신 분은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이 함수 내용이 경작에서 생각 외로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 계산 문제인데 많이들 계산 문제만 나오면 포기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야. 그래서 간단한 건데 사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아니 함수라는 수학은 다 알고 있잖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 공공재라는 경작에 대한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계산을 못한다. 식을 못 세우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물질 관련한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외부성. 요 외부성과 관련해서도요.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상품 단위당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생산 비용 관련한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에서 공장이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근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여기 M2라는 추가적인 마지널 익스터널리티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야. EQ만큼이 발생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면 생산할 때 요거 PMC는 대략 여기가 2 돼서 이렇게 PMC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비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M2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M2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 때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외부 비용까지 고려한 게 사회적인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MC라고 합니다. Social Marginal Cost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함수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PMC와 M2를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수직으로 더해서 더하게 되면 PMC가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Q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2가 2Q 이렇게 됩니다. 그럼 3Q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 2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게 SM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뭐 FX랑 GX를 두 개 합하고 빼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원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두 개 합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식을 이용해서 자체 이동과 선상의 이동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요. Z가 1인 상태에서 XY 평면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XY가 관심이잖아요. 여기 Y가 있고요. 여기 X가 있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관심사가 되는 두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이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야. 이해 가세요? 자, 우리의 관심사가 X, Y 이렇게 되면은 X 값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의 이동이 되는 건데 그 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 이외에 Z는 고정돼 있었잖아. 이 Z 값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그럼 이 Z 값은 앞에서 살펴본 기타 요인에 속하는 거야. 여타 요인에 속하기 때문에 요인으로 Z가 변화하게 되면 변화시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것만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요거요. 우리가 한 경제에서 주어진 노동과 자본 같은 투입물을 투입해서요. 가장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생산물의 조합을 생산 가능 곡선 해가지고요. PPC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duct Possibility Curve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걸 단순화시켜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요. 쌀과 꽃을 생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쌀을 X제라 하고요. 꽃을 Y제라 할게요. X랑 Y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그거를 노동과 자본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쌀 생산량을 늘리면 꽃 생산량이 줄어든다. 자, 쌀이 뭐라고요? X. 그러니까 여기 한 점에서 X를 늘리게 되면 Y인 꽃의 생산량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1번은 어떻게 됩니까? 곡선상의 이동이야. 그래서 선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2번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동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 이 생산 가능 곡선이 X랑 Y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잖아. 여기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은 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과 같은 기술 진보가 일어났다.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게 생산 가능 곡선 되는데 그 두 변수 간의 관계, 그 하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인데 그 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건 거시경작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거시경작의 총생산량 국민소득과 관련해서 루카스 공급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YS 총생산 공급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YF가 full 해가지고 완전고용 국민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P에다가 다 점을 찍었습니다. 기대 물가상승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변수들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1번 보세요. 가로축을 YS, 세로축을 P로 잡았을 때 현재 상태. 여러분 이제 주인공이 누구야? 여기는 YS고요. 세로축에다가 여기다가 P 닷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주인공이 누구다? 얘와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P 닷을 놔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그림을 그릴 때는 역시 여기다가 YS를 놓고 여기다 P 닷 이렇게 놓게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려면 이거를 P 닷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P 닷이 있을 때 플러스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기울기가 20인 거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어떤 기타 요인이야. 얘도 기타 요인이 되는 거예요. 취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YS는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P 닷에 대한 함수가 되고요. 나머지 기타 여타 요인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게 AS 곡선이다. 이 내용은 거시경작 시간에 배울 겁니다. 루카스 공급 곡선 할 때. 근데 이렇게 됐는데 P 닷이나 YS가 변하면 이거는 관심 변수가 되니까 곡선 상의 이동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여기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랑 선상에 이동시키는 거, 선상 이동은 뭐가 있다? 여기요. P 닷이 변하거나 아니면 얘가 변하거나 이렇게. 물론 얘가 변하긴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이거는 물가 상승률 해가지고 기대 물가 상승률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약간 거시경제학 얘기가 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얘기한 간단한 직선에 관련된 함수, 식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 스토리만 좀 들어가게 되면 내용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잠깐 키핑해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경작에서 유명한 필립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주인공이 누구야? P 닷 물가 상승률입니다. U가 이제 실업률 해서 unemployment rate라고 하는데 여기요. 관심사가 되는 게 P 닷과 U가 관심사야.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니까 우하향하게 되는 것이고 얘와 얘가 관심사 변수가 되는 것이고 자, 그 외에 다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EP, 이거는 이제 기대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여기 뭐 설명은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요거 UN, 요거는 뭐야? 이게 기타 요인이야, 기타 요인.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다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기타 요인이 변하게 되면 기타 요인이 변화 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게
기대 물가 상승률이 변했을 때, 예상 물가 상승률이 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기타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에 대해서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U와 얘네 둘과의 관계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지금 함수를 막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 수학 얘기가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막 엄청난 문제를 줘가지고 기계식으로 막 풀어가지고 답 내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함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경작에 적용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 단순한 필립스 곡선에다가 이렇게 기대 물가 상승을 더한 기대가 부과된 필립스 곡선 해가지고 우리 거시경제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 실험률 그리고 필립스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거와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거, 요게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3번과 1번 얘기는 요거는 우리 경제학 얘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기업이 판매 지역을 A, B로 나눠가지고 다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 차별. 그쵸? 이게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다시장 독점일 때 관련된 다시장 독점해서 멀티마켓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다시장 독점 시장에서 가격 차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비용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윤식을 두 지역의 생산함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요. 이거 식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윤이다 라고 하면요, 두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지역에서 총수입 TR이 토탈 레븐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의 총수입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들 때 발생하는 총비용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fx, gx 나와 있을 때 그 함수를 두 개 더하고 빼고 지지고 볶고 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짝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자기가 얼마 하는 가격에 몇 개를 판매했는가. 되셨죠? 자, 지역 B에다가 얼마의 가격에다가 몇 개를 판매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총비용 이렇게 좀 쓸게요. 이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 20 Q예요. Q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총비용이야. 그냥 함수식으로 표현한 거지.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이 Q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시장 A에 판매한 수량과 B에 판매한 수량이니까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얘는 QA 더하기 QB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쓰게 되면 얘는 얘 안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고 얘도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쓰면 돼. 20 그 다음 QA 더하기 QB 플러스 30 이런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윤 극대화하는 가격과 수량하는 식 그거는 미분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미분 파트 들어가면 좀 더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각각 노동과 자본이라 가정하고 한 기업의 생산함수 Q는 L과 K로 되어 있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1이고 생산물의 가격은 2가 될 때 이윤의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것도 약간 경제학 얘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윤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야. 네,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얼마짜리, 야, 너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총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총 비용은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인풋으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값들을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생산물의 가격이 2 이렇게 돼 있어. 얘가 2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여기 생산함수 Q가 여기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L과 K에 대한 이윤함수 세우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쓰면 돼요. 4 루트 L 더하기 그 다음에 10 루트 K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합니다. 각각의 생산 요소의 가격이 1이다. 그럼 노동의 가격도 1이고요.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 할게요. 자본의 가격을 R이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 내용을 좀 아셔야 되니까 그냥 뭐 그건 좀 살짝 넘어가셔야 되고 이렇게 주어졌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거 정리해도 되고 8 루트 L 플러스 20 루트 K 마이너스 요거요. L 마이너스 K 이게 그냥 답이야 답.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노동을 구하세요. 그러면 노동으로 미분을 해서 미분 파트에서 할 건데 빵 놓으면 이제 최저 고용량을 구하는 걸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함수의 덧셈 뺄셈 그 얘기 그대로 가요. 함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 원리 그대로인데 그 식을 그냥 경제학 내용을 조금만 아시게 되면 이윤이 TR에서 TC 뺀다라는 것만 아시게 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L은 곡선상에 이동하는데 이거는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IS 곡선이다 해가지고 거시경제학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해서 이게 이제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함수랑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게 뭐야 할까봐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함수의 설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다 거시경제 시간에 할 겁니다. 뭐 소비에 대한 가처분 소득, 뭐 충격이 왔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승수 효과랑 해가지고 소비 투자 함수 영향 미치는 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바로 IS 곡선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선 보지 마세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쉽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IS 곡선이라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데 Y라는 국민소득과 이자율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되고요. 이렇게 도출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이자율이 변하면 이자율이 얘잖아. 얘가 변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요.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 이외의 충격, 나중에 보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요게 포인트예요. 아셨죠? IS 내용 자체는 거시경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건 넘어가시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Y랑 R 평면에 나타낸 것인데 그때 수직축에 있는 R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이동이고 다른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 지출 다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그것만 캐치해내시면 되겠어요. 그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게 LN 곡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화폐 시장의 균형이니까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R과 Y 평면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화폐를 왜 사람들이 보유하는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 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약간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함수에 대한 그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국민소득과 이자율에 영향받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화폐 수요 함수식, 그러니까 함수식이잖아. 그래서 화폐 시장의 조정 과정해서 수요 공급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이자율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워. 제가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내용 자체는 넘어가시고 만약에 경제 원론이라든가 아니면 거시경제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과 소득이요, 국민소득. 얘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고, 자, 반면에 그게 아니라
앞에 했던 건 똑같습니다.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잖아요. Y 이외, 이자율 이외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그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 화폐를 걷어들였다, 통화량을 증가시켰다 이런 거는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아니 뭐가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건지 뭐가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건지 그게 헷갈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함수의 원리 그대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ISLM 모형을 나타내는 것인데 생산물 시장의 균형, 화폐 시장의 균형. 생산물 시장의 균형은 요거야. 요거 설명을 안 드렸어요. Y는 C, I, 여기 I 이자율이 있어요. G, 요거 식에 넣으면 IS 식이 도출되고요. 여기 화폐 수요와 공급, 여기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YS랑 Y랑 이자율이 나오죠. 그거 두 개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게 여기서 LM 곡선이 도출되고요. 여기서 IS 곡선이 도출된다. 뭐 그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Y랑 R 평면에 나타내고요. 이 스토리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그래서 IS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ISLM 식을 유도하시오 했어요. CIG 요거 그대로 똑같이 하시고 화폐 수요, 화폐 공급 그렇게 도출하시고 자, 그랬을 때 요걸 도출하게 되면 Y가 있고요. 이자율이 있으면 IS 곡선식 이렇게 도출됩니다. 이자율로 정리하면 LM 곡선식 도출돼요. 그냥 수요 공급 곡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랬을 때 여기 1번에서는요. 두 개의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바로 요 점이 바로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이자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꼴해서 식을 푸시면 균형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요. G라는 게 IS에 나타내는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G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이잖아. Y 이외에 다른 거. Y랑 R 이외에 다른 것이기 때문에 G가 이렇게 80이었는데 100으로, 110으로 늘어나게 되면 IS 곡선식을 도출하러 오는데 IS 곡선식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G가 정부 수요, 정부 지출인데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물론 이자율도 상승한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정부가 수요가 늘어난 전후에 정부 수요가 늘어난 전후에 ISLM을 구한 다음에 새로운 균형점을 계산하세요. 지금 그게 바로 요 얘기죠. 그래서 균형값 구해서 소득 증가, 이자율 상승 이렇게 푸는 게 우리의 ISLM 곡선과 관련된 그래프 계산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걸 몇 배 더해 준다거나 함수를 두 개 합하고 빼는 것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경제학에 우리 연습 문제 본 것처럼 공공재를 계산한다거나 시장 수요를 합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성 같은 거 있을 때 PMC와 ME를 더하는 거 할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ISLM 곡선까지 우리가 도출한 다음에 거기서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대학원에 가서 고도의 경제 수학을 이용한 막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간단한 함수 얘기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아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봤던 기본적인 함수 내용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